운전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 있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살짝 긁은 것 같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가 스친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런 경험들 다 있죠.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뺑소니 혐의로 신고됐다고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죠. 정말 그렇죠. 내 차에 흠집도 거의 없는데 이게 왜 뺑소니가 되는 건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억울한 뺑소니 혐의의 세계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법원 판례들, 전문가 칼럼, 그리고 특히 면허닷컴에서 다룬 구체적인 구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게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뺑소니는 나쁘다 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법이 어떤 경우를 뺑소니로 보고 또 어떤 경우는 땡소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지 그 경계선에 있는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 경계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뜻하는 상해의 의미, 그리고 운전자가 사고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그 인식의 문제가 어떻게 판결에 180도 뒤바꾸는지, 아, 그리고 왜 혐의만 인정되면 무조건 4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이 가혹한 처분이 논란이 되는지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볼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운전대를 다시 잡게 해줄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법적으로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냥 사고 내고 현장을 떠나면 다 뺑소니 아닌가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첫째,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를 부르는 것. 이게 바로 구호조치 의무입니다. 구호 조치. 네, 그리고 둘째, 제가 사고 낸 사람입니다.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든 종이에 적어주든 확실히 신원을 밝히는 인적사항 제공 의무죠. 그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그 순간 도주 차량죄, 즉 뺑소니의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딱 두 가지군요. 사람 구하고 연락처 남기고. 그런데 이 의무를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이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기간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형사처벌도 1년 이상 징역이나 수천만 원대 벌금이 나올 수 있지만 많은 운전자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행정처분,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그렇죠. 운전 못하는 게 더 무서울 수 있죠. 일단 인명피해가 있는 뺑소니로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는 그날로 취소됩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어요. 4년이요? 와, 만약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5년이고요. 5년이라니. 매일 운전해서 출퇴근하거나 특히 트럭 운전처럼 운전이 생계수단인 분들에게는 정말 사형 선고나 다름없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일률적인 결격 기간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도 예외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떠난 건 맞지만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들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결과가 갈리더군요. 첫 번째가 바로 피해자의 부상, 즉 상해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만 끊어오면 무조건 뺑소니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치 2주 진단서가 뺑소니를 보증하는 맞는 키는 절대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판결에선 전치 2주도 가벼운 상처가 아니니 뺑소니가 맞다고 했다가 네. 또 다른 판결에선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끊어준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건 그냥 긁힌 상처라 약안 발라도 저절로 나을 정도니 법적인 의미의 상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확해지나요?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어린이가 넘어져서 생긴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정도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봤어요. 치료 없이도요? 네, 그래서 이건 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는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상처가 아주 경미해서 법적인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애초에 사고 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게 제일 흔한 변명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쿵 소리가 났지만 그냥 뭐 밟은 줄 알았어요.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먹히나요? 그냥 주장만 해서는 절대 안 통하죠. 몰랐다는 주관적인 변명은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아, 하지만 몰랐을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쟁점인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면허닷컴의 봉고 트럭 운전자 사건입니다. 아, 그 사건이요. 정말 드라마틱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봉고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불법 유턴하던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과 아주 살짝 부딪혔습니다. 살짝요? 네, 그랜저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차량 수리비도 9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런데 트럭 운전자는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상대차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려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안 믿어졌겠네요. 그렇죠. 경찰은 신호 위반도 했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으니 명백한 뺑소니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분은 4년간 면허가 취소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거죠. 와,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겁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검찰은 뭘 보고 다르게 판단한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검찰이 왜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 네네. 첫째, 차량 파손 부위를 봤습니다. 그랜저 차량의 흠집이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아주 작았어요. 손가락 한 마디요? 거의 티도 안 났겠네요. 맞습니다. 둘째, 가장 결정적이었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봐도 트럭이 충돌하는 순간에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조차 없었다고요? 네, 사고가 났다는 걸 미리 알고 보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주행 영상처럼 보일 정도였죠. 운전자는 전혀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셋째, 피해자의 행동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경적을 울리거나 차에서 내려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 차량이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고 그냥 먼저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 피해자가 먼저요? 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보니 검찰은 트럭 운전자가 정말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와, 이 판단 하나로 의뢰인은 4년간의 면허 취소를 피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의외네요. 보통 경찰은 운전자가 모를 리가 없다는 입장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파손 부위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그냥 운전자의 변명으로 치부되고 끝났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잘 모아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겁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맥락의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례인데요. 차를 친 건 알았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던 경우입니다. 아, 그건 또 다른 경우네요. 사람이 없는 빈 차인 줄 알았다. 네, 운전자가 밤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는 전조등도 실내등도 다 꺼져 있었습니다. 깜깜한 차였군요. 그렇죠. 운전자는 당연히 빈 차라고 생각하고 연락처만 남기고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에 사람이 자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이 경우 법원은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인정해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뺑소니는 무죄. 네. 물론 차를 부순 책임, 그러니까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은 나왔지만 4년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상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와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이 두 가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있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죠. 만약 제가 이 악몽 같은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됐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이야기 나눈 사례들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정면으로. 첫 번째 방어선은 상해입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3주 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경미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어선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거겠고요. 맞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아까 그 면허닷컴 사례처럼요? 네. 봉고 트럭 사례처럼 블랙박스 영상, 아주 경미한 차량 파손 사진, 당시 도로 소음이나 날씨 같은 주변 상황까지 총동원해서 내가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봉고 트럭 운전자도 경찰은 뺑소니로 봤지만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혔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아,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구제 방법인데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한 번은 봐줄 테니 다시는 이런 일에 엮이지 마세요라는 일종의 경고장이자 마지막 기회 같은 겁니다. 아, 일종의 선처군요. 네, 법적으로는 유죄의 소지가 있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검사가 판사가 선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으면 다행히도 4년 또는 5년간 묶이는 최악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럼 면허를 바로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즉시 면허를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면허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내 면허와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도로 위에서의 아주 작은 부주의나 찰나의 오해가 한 사람의 생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정말 순식간이죠. 뺑소니라는 명백한 범죄와 억울한 혐의 사이의 경계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또 복잡하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은 모든 상황을 기계처럼 0과 1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고가 얼마나 경미했는지, 운전자가 당시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었는지, 현장에서 취했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몰랐다는 주관적인 변명은 통하지 않지만 몰랐을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때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면허닷컴의 무혐의 처분 사례처럼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절망하게는 이릅니다. 맞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권리를 찾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당신이 바로 그런 부당한 혐의로 4년간 운전대를 놓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사례들처럼 억울한 운전자의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사고가 악몽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